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요양보사 시험대비 특강 23번째 시간입니다. 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출혈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지혈하도록 한다. 출혈 부위를 압박하면서 심장보다 높게 한다. 다리에서 피가 났다. 다리를 올리도록 한다. 팔에서 피가 났다. 팔을 올리도록 한다. 그런데 코피가 날 때만은 고개를 앞으로 숙인다예요. 코피가 아깝다고 해서 뒤로 젖히면 코피가 기도로 들어가서 흡인성 폐렴 또는 기도 질식사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코피가 날 때는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콧등을 압박하도록 한다. 우리는 염증으로 빨리 죽는 게 아니라 피가 빠져나가서 빨리 죽어요. 그래서 최대한 출혈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근처에 깨끗한 꺼즈가 없다면 혹시나 좀 불결한 꺼즈가 있더라도 그것으로라도 압박을 해서 병원에 일단은 모시고 가야 돼요. 염증은 얼마든지 항생제로 해결할 수 있지만 한번 빠져나가는 피를 바로 보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이 나는 환자와 출혈이 있는 환자, 출혈이 나는 환자가 우선순위예요. 만약에 자궁에서 피가 난다, 골반을 올리도록 한다, 골반 고위, 다리에서 피가 난다, 다리를 압박하고 올리도록 한다, 팔에서 피가 난다, 팔을 올리고 압박하도록 한다. 약물의 오남용이란 잘못된 방향으로 약을 많이 쓰는 것을 말해요. 우리나라 노인들은 하루에 3군데 이상의 병원을 다니고 3가지 이상의 약을 먹는데요. 그런데 약을 잘못 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온 거예요. 약을 잘못 먹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대상자가 먹고 남은 물질과 용기를 들고 병원에 가도록 한다.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억지로 먹을 것을 주지 않도록 한다. 안전하게 약을 사용하는 방법 3단계, 우선은 단골병원과 단골 약국을 정해서 다니도록 한다.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의약품에 대해 알려준다. 정해진 방법에 따라 약을 복용하도록 한다.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먹을 때는 자몽 주스를 마시지 않는다. 자몽 주스가 흡수율을 감소시키기 때문이에요.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율이 높아지고 칼슘은 비타민 D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율이 높아진다. 약을 의사의 지시가 없이 마음대로 끊거나 늘리거나 중단하면 안 된다. 심폐소생술, 심장과 폐포를 다시 살게 하는 기술이다. 뇌라는 장기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장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뇌를 최대한 빨리 살리기 위해서는 심장과 폐를 빨리 살려야 돼요. 우리 몸은 심장과 폐가 멈추었을 때 스스로 뇌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6분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건 6분 안에 의식을 찾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혈액을 순환시켜 뇌의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혈액순환을 시켜 뇌의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이 마비된 상태로부터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하냐? 정답은 심폐소생술이다. 4에서 6분이 지나간 뒤에 깨어나면 영구적인 뇌 손상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쓰러진 환자를 발견했을 때 첫 번째, 대상자의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반응을 확인한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한다. 일반적인 구조자는 119에 신고한 후 119 대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두 번째,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세 번째, 가슴을 누르도록 한다. 대상자가 반응이 없고 정상적인 호흡이 없다고 간주되면 바로 가슴을 압박하도록 한다. 가슴은 이렇게 팔을 쭉 펴고 무게를 실어서 누르는데 100에서 120회 속도로 하고 5cm 정도 깊고 강하게 압박하도록 한다. 그 다음 한쪽 손은 이마에 대고 한쪽 손은 턱을 제쳐 기도가 벌어지는 기도 유지를 하도록 한다. 인위적인 공기를 주는 인공호흡을 통해서 공기를 줄 때 기도를 통해서 폐로 공기가 잘 전달되도록 기도를 확장시켜준다. 기도를 유지한다. 숨기를 확보한다. 다섯 번째, 인공호흡을 할 때는 내가 주는 공기가 콧구멍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코를 막고 공기를 준 다음에는 코에서 손을 떼도록 한다. 그래서 폐가 부풀어 오르면 공기가 잘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혼자서 구조할 때는 30대 2를 하고 2명이서 구조할 때는 반절씩 나누는 15대 2를 한다.
30번 압박하고 2번 후후하고 2명이 할 때는 15번 압박하고 1번 후한다. 이렇게 심폐소생술이 끝난 환자를 질식하지 않는 자세로 잘 눕힌 그림을 찾아라. 그러면 이렇게 4번째 그림이 정답입니다. 이게 바로 회복 자세이죠. 그래서 심폐소생술과 더불어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심장 마사지하는 것을 세동이라 부릅니다. 심장 충격기의 사용 방법 4단계. 먼저 전원을 켠다. 전기가 통하는 패드를 붙이도록 한다.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버튼을 누를 때 모두 물러나라고 하고 재세동 심장 마사지 버튼을 누르도록 한다. 심장 충격기를 가져왔어요. 심장이 정지된 대상자에게만 사용한다. 지체 없이 전원을 킨다. 전기가 통하는 패드를 붙이는데 한 장은 오른쪽 빗장뼈 밑에 붙이고 한 장은 왼쪽 젖꼭지 밑에 붙이도록 한다. 그러면 기계가 분석을 해요. 재세동이 필요합니다 라고 메시지가 나오면 에너지 충전을 하는데 한 10초 내외로 시간이 걸려요. 이때 구조자는 가슴을 압박하도록 한다. 재세동이 필요하다고 깜빡이 버튼이 움직이면 구조자는 모두 물러나라고 하고 쇼크 버튼을 누르도록 한다. 그러면 알아서 쇼크를 해서 대상자가 웬만하면 깨어납니다. 내가 사람을 구하는데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인간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구했어요. 그런데 내가 전문 의료인이 아니어서 그 결과 나쁜 결과가 초래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는다라는 법이 있는데 그것은 선한 사마리안법, 착한 사마리안법이라고 해요.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에게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는 법이죠. 이러한 인도주의적인 마음에 의해서 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으니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고 차 밑에 깔린 사람 구조해줘도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